대구시가 OECD 국가들의 도시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복지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탓에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하는데요. 학교 측이 이들을 분단위로 계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성회비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대학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울진군이 큰 예산을 들여서 농촌체험시설을 지어놓고도 주민들 간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운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한 바람이 부는 데다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는 특히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종일 희뿌연 미세먼지가 말썽이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 바람 덕분에 미세먼지는 모두 날아가겠지만 바람 때문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는데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과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현재 기온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3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내일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다시 껑충 뛰어올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복지와 증세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며 복지 축소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여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형편인데요. 과연 과잉복지를 걱정할 정도인지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자살률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이태호 기자입니다. 대구의 자살률은 OECD 국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29.4명이 목숨을 끊어 OECD 평균 12.1명의 2배가 넘습니다. 자살률은 2003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평균치와의 격차는 오히려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로는 하루 40명이 자살을 선택하고 해마다 1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살 충동의 첫째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게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이고 이는 부족한 복지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소셜 서포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고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살하는 행동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멕시코와 같은 10.4%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현재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지수도 27개국 가운데 꼴찌 다음인 26위에 그쳤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한 별도의 세금이 없고 기업들이 직원 복지를 위해 쓰는 복지비도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인 10%에 그친 결과입니다.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계속 경쟁에 내몰리면서 어떤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계속 달려야 하는,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태해진 만큼 과잉복지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외계층을 보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회에 있는 것인지 세계 최고의 우리 사회의 자살률은 되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다듬어 시제품 제작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대구 콘텐츠 코리아 랩이 오늘 문을 엽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문체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25억 원으로 만들어진 콘텐츠 코리아 랩은 강의와 공연이 가능한 상상 놀이터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3D 프린터가 갖춰진 장작 놀이터로 꾸며졌습니다. 대구 콘텐츠 코리아 랩은 유명 콘텐츠 제작자의 초청 강연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시도당이 공식 연대기구를 만들어 석패율 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영남권 5개 시도당 위원장들은 어제 부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한편 전략지역 책임 최고위원제 도입과 지역위원회 활동 합법화 방안 마련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한편 연대기구의 대표는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이, 간사는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돌봄 전담사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늘부터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채용 계약서를 살펴봤더니 시급이 아니라 분단위로 계약한 학교 측의 꼼수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북에서 올해로 8년째 돌봄 전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희숙 씨는 해마다 채용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시간 단위가 아닌 10분 단위로 계약을 맺어 주 5일 꼬박 근무를 하면 총 14시간 40분이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을 하면 몇 년을 일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고 퇴직금이나 연월차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노린 학교 측의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하죠. 매월 2월 달 되면 교육청에서 채용 박람회를 했었거든요. 또 다시 채용을 해야 되나? 아니면 될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불안하죠. 선생님들은 전부 다. 경북교육청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농사노촌이 많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며 처우 개선은 꾸준히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부모 요구라든가 학교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거나 혹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약은 사실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지역 돌봄 전담사 700명 가운데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파업에 들어가면 교사가 돌봄 교실을 운영하거나 운영 시간이 줄어들어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간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계약하는 이른바 시간 쪼개기 꼼수 계약이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이 설 연휴 전후로 화재와 폭발, 붕괴 등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안전 비상대응 체제를 운영합니다. 대형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화학설비 사업장 110여 곳과 대형 건설 현장 210여 곳을 점검하는 한편 설 연휴 기간 동안 위험 상황 신고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집안과 토사 붕괴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 8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 현장 감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 반빈곤 네트워크가 논평을 내고 서울 용산구에서 70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우리의 복지 수준을 말해준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숨진 노인은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매달 기초생활보장비 49만 9천 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병원비만 30만 원을 썼다며 가난한 노인을 돌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복지가 너무 빈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기성회비가 불법이라고 법원은 판결했지만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대학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치금 형식으로 기성회비를 계속 징수하기로 했지만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법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대는 불법 판결이 난 기성회비 대신 등록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100억 원인 기성회비가 없으면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치금 명목으로 계속 징수하는 겁니다. 대학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대학 운영비의 한 70% 정도가 지금 기성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공주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들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치금은 이름만 바꾼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수업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방식은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두 방식 모두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대학 교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성회 직원들은 당장 고용 문제와 근로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성회비가 없으면 기성회 직원의 고용 근거도 사라진다며 계약직으로 전환해 신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무해온 모든 경력과 호봉이 삭감될 수가 있고 신규 채용되는 바람에 될 수 있고 퇴직금 등등 어떤 급여의 문제가 상당히
반토막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2년을 끌어온 기성회비법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서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성실납세 지원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대구국세청은 중소기업 업종별 협동조합의 회의를 열 때 납세에 관한 설명회를 열어 각종 정보를 전하고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출자 출연기관 업무보고회를 열고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과 공공개혁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즉시 퇴출하기로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강도 높은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경북개발공사는 부채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정부 관고 기준인 200%보다 훨씬 낮은 47%로 낮추고 경북관광공사는 간포와 안동문화관광단지 등의 투자 유치를 끌어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울진군이 예산을 들여서 농촌체험시설을 지어놓고도 주민들 간의 민원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까지 확인에 나서자 서면으로 민원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울진군이 예산 3억 원을 들여 북면 두천리 산간마을에 건립한 자연생태 체험장입니다. 도시민들을 위한 숙소와 집기까지 갖추고 주민들에게 운영을 맡길 예정이었지만 분쟁성 민원으로 한 발짝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 준공된 체험시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발단은 사업을 주도해온 전 이장과 이웃 주민 간의 토지 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6월 감사원까지 현장 확인에 나서자 울진군은 5개 부서 공무원들이 서면으로 민원 처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처리된 결과도 민원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오히려 불신과 반목만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까지 받은 결과를 군 담당자들이 자필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제가 감사원한테 받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해가 넘어가도 하지 않아서. 바로 옆에 살고 있지만은 상당히 좀 짜증스럽습니다. 이거 트집을 잡아갖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을 지금 진행을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불편하죠. 민원 해결이 늦어지면서 주민 간 불신으로 체험장 운영 조직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지만 울진군은 주민 탓만 합니다. 전체 주민이 다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운영이 개시가 돼야 되는데 장목방 구성 자체가 지금 이제 주민들 간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극적인 민원 행정으로 혈세로 지은 주민 소득 시설이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대구시, 대구경북교육청 등 11개 기관이 오늘 오후 2시 대구은행 본점에서 금융교육 대구경북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60개 초중고등학교와 인접금융회사 간의 결연관계를 통해서 학교 금융교육을 활성화합니다. 또 방학기간 청소년 금융교실 운영, 대구시 산하기관에 개설된 노인대학과정과 다문화 교육과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산시가 경산 출신 학생들을 위해서 계명대와 기금 2억 원을 출연하는 향토생활관 건립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덕군도 대구가톨릭대학교와 기금 1억 원 출연 협약을 맺고 신축기숙사에 영덕군 향토생활관을 마련해 영덕 출신 학생 10명이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또 최근 칠곡군은 영남대와 향토생활관 입주 협약을 맺고 발전 기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 대학교와 경북시군 간의 향토생활관 협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의 장준호 교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장 교수는 국토교통부 기술진흥원이 의뢰한 서울 메트로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 내진 보강기술 연구를 통해 지하철의 안전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한국도로공사 설계자문위원, 대구시와 경상북도 건설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후 교량을 보수 보강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데에도 공헌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가 이달 14일까지 2015학년도 정시 2차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인터넷과 방문, 우편으로 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전형료는 무료입니다. 이번 정시 모집에서는 면접 없이 학교 생활기록부와 수능시험을 합산한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1, 2 경로 회원 1동 33만 원, 남천면 농업경연인회 1동 20만 원, 구미시 무울농협 주부대학 동창회 2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신화 평광아파트 경로당 회원 1동 18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신화 평광아파트 경로당 김수미자 회장께서 1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에서 16통장 김영자 씨, 13통장 전미경 씨, 14통장 김효실 씨께서 각각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어제는 종일 희뿌연 미세먼지가 말썽이었는데요. 오늘도 오전까지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 바람 덕분에 미세먼지는 모두 날아가겠지만 바람 때문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는데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다소 강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건강관리와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구미의 현재 기온은 0도, 한낮에는 7도가 예상되고요. 의성은 영하 7도로 출근길 공기가 차가운데요. 낮 동안에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3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주말 동안에는 다시 기온이 껑충 뛰어올라 매우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